35년 전 도난돼 미국에서 발견된 보문사 신중도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조계종은 미 시카고 대학교 스마트 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 없이 돌려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이 된 아들 덕분에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화 대가족이 불교계를 대상으로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가 참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힘든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가 어제 총무원을 찾아 이루어진 대담은 30분 동안 공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원적에 든 불국사 종상대종사의 49제 중 2제가 불국사 원로 덕민 스님의 주석처인 경주 기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49제 중 불국사 밖에서 봉행되기는 2제가 유일합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40년 넘게 도라지를 팔아온 상인이 수익금 1억 원을 동국대 장학금으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모 은준경을 토대로 한 영화 대가족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배우 이승기 씨가 백양사 주지스님으로 등장해 상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스님들과 함께하는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가족관념을 벗어나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가 참 좋았다며 후한 평점을 매겼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회색 의복의 수행자와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만 영화 변호인을 만든 양우석 감독의 새 작품 대가족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등 4부 대중을 초청해 특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무대 인사에 나선 양우석 감독은 이승기 씨가 연기한 백양사 주지 스님이 두드려 맞는 장면도 나온다며 사전에 스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접했던 부모 은준경이 이번 영화의 토대가 된다며 영화의 핵심적 메시지가 불교 경전에 연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부모 은준경을 베이스로 해서 불교와 가족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노심초사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극 중에서 스님이신 우리 이승기 배우님이 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건 속세 업보 때문에 맞으시는 거지 절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입니다. 불교독립 동국대 출신으로 평소 종로노인 복지관에서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이승기 씨는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제가 감히 백양사 주지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습의부터 여러 가지 선배하는 방법 그리고 불교의 어떤 예절이나 정신을 많이 또 도움을 주신 우리 조계종의 많은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화 대가족은 유쾌한 가족 코미디 영화로 외동아들이 출가한 뒤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를 고민하던 만두가게 사장 앞에 자신을 손주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스님 역의 이승기 씨가 실제 BBS 불교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담겨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실제 백양사 전 주지이자 제작 전반에 도움을 주면서 영화 엔딩 크레딧에도 이름을 올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근래 보기 드문 가슴 따뜻한 영화라고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내가 핏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영화로서 표현을 해주셨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각박한 세상에 그 모두 남들이 어울려서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인간의 정을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영화적으로 정말 재미있고도 일반 불자 관객들도 인연법을 통해 가족이 이뤄지는 과정이 감명 깊었다며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줘서 참 좋았고 또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고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저는 10점 주고 싶습니다. 오, 10점이요? 네. 2배 이상의 점수.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부쩍 차가워진 날씨 속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영화 대가족은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관객들을 맞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운 시기 사회 통합을 위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만법유식을 전하며 스스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임명된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30분간 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기도정을 안정되게 이끌고 있는 김 지사를 격려하며 나중에 능력과 자질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은 지방행정도 이제 크게 어떤 드러난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 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잘한 거는 부각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누적이 돼서 그게 이제 나중에 큰 어떤 그런 능력과 자질로 평가가 또 되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사회가 힘들 때마다 불교계가 항상 나서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며 지금의 힘든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불교의 지혜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추모 기도를 올려준 종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당에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예를 바치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도 되고 그런 부처님의 뜻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가피가 우리 그 정치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서 통합이 되고 화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국민들은 불행하다며 전 국민 마음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 특히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이렇게 균형을 잡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길러줘서 그걸 예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뒷받침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동연 지사는 진우 스님의 저서 개미의 발소리를 읽고 있다며 책을 펼쳐 저자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든다는 의미의 만법 유식을 써주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평범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큰 울림이 있는 가르침을 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고 그 가르침 저희 도정에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신상김으로 불리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들의 정신적 의지처인 불교가 앞으로도 사회 통합과 안녕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방문단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신중도의 반환 협의를 끝내면서 소중한 성보문화유산이 3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시카고 대학교 스마트 미술관이 신중도의 조건 없는 반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767년 해잠 스님이 그린 신중도는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다가 1989년 아미타 불회도와 삼장보살도와 함께 도난당했고 당시 신중도를 제외한 두 점의 불안은 2014년 국내에서 환수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신중도가 시카고 스마트 미술관에 소장된 사실을 파악한 조계종 측은 반환 요청 서신과 함께 도난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냈고 미술관 측과 협의 끝에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조계종은 신중도 반환의 가장 큰 공로자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결정한 시카고 대학교 스마트 미술관이라며 앞으로도 제자리를 떠난 모든 성보가 본래의 자리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40여 년 동안 도라지를 팔고 있는 이른바 도라지 상인 이승숙 불자가 후황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동국대학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도라지 상인 이승숙 씨는 어제 서울 동국대 총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윤재용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도라지를 판매해 모은 돈으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어려운 살림이었어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시장에 큰 불이 났지만 화를 입지 않은 일을 떠올리며 은혜를 갚는 뜻으로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기부금 딱 절에다 또 딱 올려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만분의 1이라도 제가 갖겠습니다 하고 그 즉시 마음이 나면은 즉시 이번에도 그게 복 짓는 일이다. 이에 동국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밑거름으로 삼아 공부하는 곳이니 큰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는 이 씨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일생을 종단과 불국사 발전에 매진하다 지난 8일 원적에 든 불국사 종상대종사의 49제 중 2제가 불국사 원로 덕민스님의 주석처인 경주 기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불국사 밖에서 봉행되기는 49제 중 2제가 유일한 가운데 사부대중은 대종사를 추모하며 극락왕생과 속환사발을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정시훈 기자입니다. 큰 스님의 왕생 극락을 발언하는 연불소리가 기림사 대적광전 일대를 장엄합니다. 불국사는 어제 원로 덕민 스님의 주석처인 경주 기림사에서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49제 중 2제를 봉행했습니다. 명종 오타와 상단 축원, 분양 강신 헌다, 종사 영반 등의 순으로 진행된 2제에는 불국사 원로 덕민 대종사와 종우 대종사, 선덕 법달 대종사, 문도 대표 성행 스님, 주지 종천 스님과 부주지 정문 스님,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 동화사 회주 능종 스님, 상월 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기림사 부주지 영성 스님, 이영숙 신도 회장과 불자 등 4회 귀빈들이 참석해 스님의 속환 사발을 발언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는 법회에서 덕민 큰 스님을 비롯한 문중의 어른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해 불국사와 종단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궁당 선지시 강림 계실 때보다 더 사형사대간에 이렇게 합을 하셔가지고 불국사도 중흥하고 우리 종단에 또 중흥에 큰 보살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올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림사 부주지 영성 스님은 만산의 낙엽이 산길을 덮은 낙목 한천의 시절 큰 스님은 이제 불변의 자리에서 법비 선열에 젖어 계실 것이라며 애틋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생사가 없는 불변의 자리에서 바라볼진데 오늘의 이 자리는 기쁨과 슬픔을 떠나 무해의 노래를 부르는 큰 잔치날입니다. 오롯이 법비 선열에 젖어 계실 선사를 생각하며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문도 대표 성행 스님은 은사 스님을 모신 재단을 찾은 대중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도들은 큰 스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 화합하고 문중의 뜻을 따라서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원흉의 삶을 실천하며 경주를 지켜온 대종사는 미움도 싫어함도 깨끗이 씻어버리니 헐뜯고 칭찬함이 어디에 붙겠는가. 초연히 생사를 해탈하니 금까마귀 하늘 뚫고 날아가네라는 인종계를 남기고 지난 8일 불국사 정해류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불교 외호와 종단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대궁당 종상대종사. 스님의 49제 회양일은 12월 26일이며 3제부터 막제까지 불국사에서 엄수됩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청담 문도회 문장에 법화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청담 문도회는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청담대종사의 달해제 전날인 지난 14일에 임시회의를 열고 부류당 법화 스님을 문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화 스님은 1960년 선화권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운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으며 도선사 재무국장과 봉암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김용사 화장암에 머무르며 참선 수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회의에서는 문도들을 아우르고 청담대종사를 기리는 사업을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운영위는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과 이전 주지 도서 스님, 옥천사 주지 진성 스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고 호국지장사 주지인 도호 스님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전국 사찰의 불단 72점을 조사하는 5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스님들은 을의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불단이 불교 경전 속 우주의 중심으로 부처님이 계시는 수미산이라 여겨 수미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과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전국 72점의 불단을 조사한 5년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박근남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사와 주수한 우석대 교수 등은 사업의 성과를 통해 드러난 불단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14건의 명문을 발굴했으며 무엇보다 2D와 3D,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 등으로 보존과 활용해 기초 자료가 축적됐습니다. 그동안 불단은 불교 건축의 일부로 인식되어 제대로 조사 연구되지 못하였으며 중해와 화재 등 손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불단을 스님들은 을의 수미단이라고 말하는데 불교 경전 속 우주의 중심이자 부처님이 계시는 수미산을 뜻하며 한국 사찰 건축에서 아름답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따 끝나시고 법당에 한번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한국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목재, 그런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제 조각품, 수미단, 또 우리 부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그 사찰 건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여지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수미산을 해발 6,714m의 카일라스산으로 여겨 성지순례를 하듯이 수미산을 형상화한 수미단 또한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이 담긴 성보입니다. 심오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부처님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 정상에서 상주하시며 번뇌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내년부터 다시 5년간 불상의 머리를 장엄하는 1000개의 일제조사 사업으로 숨겨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해야 하는 소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있었던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는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간의 불단 일제조사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 수미산을 형상화한 불단을 세상에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만공 스님의 열반 78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그제 산내암자인 정해사 일원에서 만공 스님 열반 78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달에 앞서 만공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금선대와 만공탑을 참배하고 스님의 세계일화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만공 선사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맞서 법음을 새기고 공부하시는 거야말로 만공 선사를 가장 잘 모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공 스님은 경어 스님을 은사로 공주 동학사로 동진 출가해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를 지키고 선불교의 전통을 세운 대선사로 1946년 예산 덕숭산 전월사에서 세수 75세, 법납 6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동국대 YG 캠퍼스 대학원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제 범어사 주지실에서 맺어진 협약을 보면 범어사는 매년 한두 번씩 대학원 입학생을 추천하고 동국대 YG 캠퍼스는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어려운 대학의 현실을 해소하고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대학과 사찰이 이 같은 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대학 측에 감사하다며
불자들의 수행이 깊어지고 자비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말사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니사회가 BBS 제주에 사옥모연 후원금 2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그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니사회 회장인 복림사주지 일경스님과 월성사주지 상덕스님, 불탑사주지 희정스님, 고관사 한주 재량스님, 고관사주지 관우스님, 복림사 명현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BBS가 진짜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더 확대되게 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니사회 스님들은 사옥과 방송시설을 둘러본 뒤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에 윤두호 BBS 제주사장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태고종 평택보국사가 제22대와 23대 태고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제1교포 전법에 힘썼던 운산 스님의 부도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보국사주지 법현 스님과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륜 스님, 부리종 총무원장 도원 스님, 일본 나가노 금강사의 정정순 신도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운산 스님은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양가의 천원 사찰인 나가노 금강사 주지를 맡았던 1980년대에 제1교포를 위한 포교에 힘을 쏟았고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연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부도는 단아한 자연석 앞면에 운산당 대행대종사 부도라는 글자를 음각하고 뒷면에 행장을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보국사는 부도 봉환식에 이은 모든 사부대증이 함께 참여하는 아미타 삼존불 한글 점안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겨울을 앞두고 여성 불자들과 함께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자비의 김장을 담갔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과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는 최근 조계사 경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은 각각 십시일반 동참비를 내고 김장김치 2,000kg을 담갔고 이 가운데 1,300kg을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